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 정상 궤도 안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상승을 하고 있는 걸까요? 뭐 오를 때가 됐으니까 오르고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외에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이 있을 텐데 함께 살펴봅니다.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주봉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 65,250달러. 지금 시간은 10월 15일 오후입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여기 와 있는데요. 오늘 66,000달러까지 찍고 내려와서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 색깔 20주 이동평균선, 초록 색깔은 21주 EMA입니다. 이걸 불마켓 밴드라고 부르는데 상승장에서는 이 불마켓 밴드 위에서 이걸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기를 상승 돌파하고 계속해서 지지를 확인해주고 그 다음 단계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추세 저항만 뚫고 가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현물 ETF 성적 블랙록 7,900만 달러, 피델리티가 2억 3,900만 달러 유입, 비트와이즈 1억 달러, 아크인베스트 6,900만 달러,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그레이스케일 마저 3,700만 달러 유입을 시킵니다. 그래서 오늘은 5억 5,500만 달러 순유입. 어마어마한 유입인데요. 드디어 본격적인 유입이 시작되는 걸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다음 이더리움 현물 ETF 블랙록이 1,400만 달러 유입, 피델리티 130만,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도 살짝 그레이스케일이 제로. 그래서 오늘 1,700만 달러 순유입. 이 정도면 뭐 굉장한 유입이라고 보기 좀 어렵고 양호하다. 이더리움도 이제 슬슬 움직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짝은 과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숏 스퀴즈가 나면서 그 움직임이 증폭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영상 초입에 우리들의 코인이 정상 궤도 안에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사이클적인 관점에서 어디쯤 가고 있을까 함께 살펴봅니다. 지난주 코인 교실에서 나눈 자료인데요. 일주일 전 자료이기 때문에 지금의 가격 상승은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오렌지 색깔 라인이 2016년 사이클입니다. 초록 색깔은 2020년 사이클, 그리고 여기 빨간 색깔, 이게 지금 사이클입니다. 최저점부터 최고점까지를 한 사이클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점이니까 이번 사이클은 2022년 11월에 시작했겠죠. 자, 사이클마다 움직임이 이렇게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 흐름은 비슷하죠. 올 3월에 좀 오버해서 쐈는데 거기에 대한 조정으로 긴 횡보를 하면서 전체 흐름에 맞춰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와 있는데 이번 주에 살짝 상승을 했으니까 거의 그냥 똑같습니다. 세 번의 사이클이 같은 지점에 와 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렇게 갈까 아니면 이렇게 갈까? 당연히 과거가 똑같이 되풀이되지는 않을 테니까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흐름은 어느 정도 비슷하지 않을까. 반감기의 영향, 그리고 쏟아지는 유동성, 또 상용화, 기술의 발전, 이런 이유들로 우상향의 움직임은 지속될 거라고 예상해 봅니다. 자, 지금 현재 단기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게 바로 이 미 대선이 아닐까. 2024년 10월 5일입니다. 해리스 대 트럼프, 트럼프 대 해리스. 이 대선 결과에 따라서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트럼프가 대놓고 친암호화폐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강세가 코인에게는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지금 도박사들의 선택, 이걸 한번 살펴보면 트럼프가 지난 일주일 동안 크게 격차를 벌이고 있습니다. 53대 49. 불과 2, 3주 전만 해도 해리스가 한 10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었는데 최근 급반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폴리마켓에서는 55대 44로 앞서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경제 상황, 또 이민자들의 난동, 이런 것들이 계속 불거지다 보니까 민심이 트럼프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게 아닌가. 반면 해리스는 좀 수습해 보려고 인터뷰 나오면 계속해서 실수를 하는 바람에 본전도 못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리스가 강수를 듭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발표를 하는데요. 암호화폐와 대마초에 대한 캠페인 지원 공개. 암호화폐를 드디어 지원하겠다. 해리스가 본인이 주장하는 기회경제의제에서 암호화폐 지지 입장 공개. 드디어 이제 암호화폐를 떠안으려고 하는 걸까? 자, 구체적으로 기회경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기업가와 아프리카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암호화폐와 디지털 자산 규제,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도 포함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흑인들을 위해서 이런 정책을 하겠다. 여기서 살짝 거리감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흑인들이 코인 투자를 많이 할까요?
제가 수치를 한번 살펴보니까 미국에서 코인 투자를 제일 많이 하는 인종은 아시안입니다. 동양계. 그리고 히스패닉, 남미 사람들인데 물론 흑인들이 백인보다는 코인 투자를 많이 합니다. 그래도 전체 코인 투자자들의 비중에서 흑인들은 매우 낮은데 아니 흑인들을 위한다고 암호화폐에 지지를 하겠다. 야, 이건 좀 헛다리를 짚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어요. 흑인들 표를 좀 받아보겠다는 얄팍한 수법이 아닌가. 그래도 암호화폐 업계에서 해리스를 굉장히 많이 지지하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엄청 보내고 있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리플의 공동 창립자 크리스 라스는 최근 해리스 월츠 대선 캠페인에 약 100만 달러 상당의 XRP를 기부했습니다. 기부 내역을 보면 크리스 라슨 이렇게 돈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니 갠슬러와 반 암호화폐 군대들에게 소송을 당하고 있는 리플이 해리스를 지원한다. 이건 살짝 괴리감이 느껴지죠? 그런데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또 공화당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본인들의 정치적인 성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리스가 코인을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대놓고 코인을 공격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요구란 게 있죠. 지금 시기에 반 암호화폐 군대 이따구 걸 주장하고 지지했다가는 매우 어려울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블랙록의 레리 핑크도 거들고 있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별 차이 없다. 코인에게는. 나는 믿는다. 디지털 자산의 활용은 점점 더 현실이 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코인은 간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대선 결과에 따라서 단기적인 코인의 움직임은 당연히 다르겠죠.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미국의 국가적 비축 자산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정확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유지되느냐 아니면 싹 사라져버리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에 따라서 큰 가격 변동은 불가피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레리 핑크 이야기 이어가 봅니다. 블랙록 CEO 레리 핑크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을 폭등시킬 것으로 예측되는 AI 기반 암호화폐에 대한 급진적인 계획 공개, 특정 AI 코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달러 디지털화, RWA죠. 상용화, 그리고 AI의 발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가격이 폭등할 것이다. 그리고 그 움직임에 블랙록이 주축이 되어서 여러 금융 인프라를 구축할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레리 핑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자체로 자산 종류이며 금과 같은 다른 상품에 대한 대안이라고 믿습니다. 금에 대한 대안이다. 비트코인이 금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암호화폐가 인공지능과 오버레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했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AI 시대는 현실이다. 이걸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 틀을 만들고 오버레이, 겹쳐져서 발전할 것이다. 함께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우리들의 코인이 10월 중순으로 접어들면서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잠깐 발걸음을 멈추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여러분 지금은 혁신의 시간이죠.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이 짜여져 가고 있다. 이 변화의 시간에 우리들의 코인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이 코인이 큰 부분을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투자하는 코인은 이 변화의 시간에 함께 할 건가? 5년 후, 10년 후에 뭘 담당할까? 그건 너무 거창하다면 우리는 단기간으로 보는 코인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6개월 후에는 어쩌면 다음 달에는 이 코인이 어떠한 이유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보고 미래를 설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자, 여러 경우의 수와 가능성을 따져보고 현명한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